엄마가 그렇게 말한 순간 나는 그녀의 목을 조를 뻔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지만 참았다. 대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여자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그 말이 내 인생을 갈랐다. 넌 짐이야. 이 평범한 말다툼 끝에 터져나온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나는 김민준, 35살, 서울 변두리에서 겨우 버티며 사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아니, 이제는 아니었다. 그날은 보통 날이었다. 회사에서 또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여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우리 집은 엄마와 나, 그리고 내 아내 수진, 딸 할인 이렇게 넷이 살았다. 아버지 장례 후 엄마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게 시작이었다. 수진은 처음엔 이해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말투가 변했다. 수진이 요리하면 이게 무슨 맛이야? 할인이 울면 왜 저렇게 시끄러워? 나까지 너는 왜 그렇게 무능해?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터져 상사가 나를 개패듯 패고 집에 왔다. 피곤했다. 그런데 엄마가 또 시작했다. 민준아, 너 또 늦었어. 수진이가 혼자 애 봐서 힘들 텐데. 너는 진짜.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엄마가 버럭했다. 너는 입 다물어. 내가 누굴 위해 이러는 줄 알아? 이 집이 망하는 꼴 보고 싶어? 나는 폭발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매일 이렇게? 말다툼이 커졌다. 수지는 울고 할인은 방에서 겁에 질려 나왔다. 엄마의 눈이 무서웠다. 그 눈으로 나를 보며 외쳤다. 너야말로. 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어. 넌 짐이야, 평생 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짐, 내가 엄마의 짐. 아버지 죽고 엄마 모시고 집 사느라 빚지고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는 내가?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수진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 안 했다. 그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엄마는 아버지 죽은 후 재산을 다 자기 명의로 돌렸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아파트, 보험금, 모든 걸 나는 몰랐다. 그냥 전마가 관리하시라고 했으니까. 다음 날 나는 변했다. 미소 지으며 엄마에게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받아들였다. 그게 시작이었다. 내 계획에.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먼저 은행에 갔다. 아버지의 계좌 기록을 요청했다.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했다. 상속 관련해서 상담 좀. 엄마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웃으며 밥을 차리고 할인을 안아주고 수진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걸. 하지만 속으로는 타오르고 있었다. 너는 나를 짐이라고 했지? 이제 내가 짐이 되는 꼴을 보게 될 거야? 며칠 후 나는 엄마의 방을 뒤졌다. 서랍 속에 숨겨둔 통장, 아버지의 유언장 복사본. 유언장은 분명했다. 재산은 나와 엄마 반반. 하지만 엄마는 위조했다. 서명을 바꿨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 찍고 복사하고. 수진에게는 아직 말 안 했다. 그녀는 내가 변한 걸 느꼈지만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엄마와의 대화는 이제 부드러웠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세요. 제가 모실게요. 엄마는 기뻐했다. 민준아, 너 착해졌다. 착해진 게 아니야. 계산이 선 거지. 내 안의 증오가 커졌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릴 때 엄마는 나를 보호 안 했다. 그냥 참아라고 했다. 아버지 죽고 나는 엄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대학 대신 일 시작하고 결혼 늦추고. 이제 갚을 때다. 첫 번째 행동은 작았다. 엄마의 약을 바꿨다. 고혈압 약 비슷한 걸로. 부작용이 있는 걸로. 엄마가 피곤해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걱정하는 척했다. 그러면서 법적 준비를 했다. 소송 제기. 그리고 수진에게 말했다. 우리 이사 가자. 엄마는 요양원에. 수진은 놀랐다. 갑자기. 오래 생각했어? 엄마는 알았다. 내가 변한 걸? 그날 밤 또 싸웠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웃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짐 덜어드릴게요. 엄마의 눈빛이 변했다. 그 전에는 나를 무시하거나 짜증 섞인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내가 웃을 때마다 엄마는 몸을 움츠렸다. 그게 좋았다. 처음으로 권력이 내 손에 있다는 느낌.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무효 소송.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충분해요. 위조 흔적이 분명해. 엄마는 법원 소환장을 받고 패닉에 빠졌다.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나는 차분히 답했다. 가족이요. 어머니가 저를 짐이라고 하셨잖아요. 짐은 버리는 거죠? 전화가 끊겼다. 엄마가 울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가 헬게이트였다. 수지는 중간에서 끙끙 앓았다. 민준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그녀를 봤다. 수진, 착한 여자.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해야 해. 하리는 할머니가 무서워졌다. 엄마가 할인에게 소리 지르는 횟수가 늘었으니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엄마의 과거를. 아버지가 죽기 전 엄마가 외도했다는 소문. 증거를 찾았다. 옛 이웃 아주머니에게 전화. 그때 어머니가 자주 나가시지 않았나요? 증언이 모였다. 엄마는 나를 찾아왔다. 무릎 꿇었다. 민준아,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순간 가슴이 아팠다. 정말 아팠다. 엄마였다. 나를 낳아준 사람. 하지만 그 위로 증오가 덮쳤다. 늦었어요, 어머니. 법정에서 만났다. 엄마는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빈약했다. 판사가 말했다. 위조 증거가 명백합니다. 엄마는 패소했다. 재산 절반이 내게 돌아왔다. 아파트 팔아 돈 나눴다. 엄마는 쫓겨났다. 요양원으로. 비싼 데가 아니었다. 내가 일부러 싼 데로. 민준아, 나 버리는 거야? 내 어머니가 저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떠난 후 집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나의 안은 텅 비었다. 복수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밤에 꿈을 꿨다.
어린 내가 엄마 손잡고 다니던 때 이 따뜻했다. 깨어나니 눈물이 흘렀다. 이게 정의인가? 공정한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전화했다. 민준아, 여기 너무 힘들어. 데려가줘. 나는 거절했다. 그러나 수진이 말했다. 민준 씨, 너무한 것 같아. 그 말이 또 갈등을 일으켰다. 수진과 싸웠다. 너는 이해 못해. 내 안에 괴물이 깨어났다. 복수가 가족까지 망치고 있었다. 엄마의 건강이 나빠졌다. 약 바꾼 게 영향을 줬다. 병원에 입원. 나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할인이 물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갔어? 그 질문이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입원 소식을 듣고도 나는 가지 않았다. 간호사가 전화했다. 보호자님, 상태가 안 좋아요.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다.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한 거잖아. 수지는 나를 피했다. 밤에 등 돌리고 잤다. 하리는 할머니 보고 싶어라고 울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복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엄마를 괴롭히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거였다.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다. 엄마가 항소했다. 새 증거가 있다고. 무슨 증거? 불안했다. 법정 다시. 엄마는 휠체어 타고 왔다. 쇠약해졌다. 나를 보자 눈물이 흘렀다.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 상속 당시 우울증. 의사 소견서. 진짜였다. 아버지 죽은 후 엄마는 약 먹고 있었다. 판사가 망설였다. 나는 증언했다. 그럼에도 위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엄마가 아팠다. 내가 몰랐다. 엄마가 증언대에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아, 미안해. 내 아빠 죽고 내가 미쳤었어. 재산 지키려다. 울었다. 법정에서. 나도 울 뻔했다. 참았다. 항소 기각. 내승. 하지만 승리가 쓰다. 집에 와서 술 마셨다. 많이, 수진이 안았다. 그만해, 민준 씨. 그날 밤 처음으로 털어놨다. 모든 걸 어린 시절 학대, 엄마의 방관, 재산 위조. 수지는 들어주었다. 당신이 아팠구나. 엄마 병원에 갔다. 몰래. 창밖에서 봤다. 혼자 누워있는 엄마. 가슴이 찢어졌다. 용서할까? 아니, 아직. 요양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제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괴물이 된 건가? 친구가 말했다. 민준아, 너무 갔어. 알았다. 알았는데 멈출 수 없었다. 엄마가 편지 보냈다. 민준아, 죽을 때까지 후회할게. 용서해줘. 읽고 찢었다. 하지만 밤마다 그 편지가 떠올랐다. 복수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엄마의 상태가 악화됐다. 뇌졸중. 반신불수. 병원에서 연락. 이번엔 보호자로 갔다. 엄마를 봤다. 말도 제대로 못했다. 나를 알아보고 눈물만 흘렸다.
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의사가 말했다. 회복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인가? 약 바꾼 게? 죄책감이 밀려왔다. 파도처럼. 수진이 함께 왔다. 민준 씨, 이제 그만 미워해. 하지만 미움은 습관이 됐다. 엄마가 겨우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내가 한 짓 복수. 울었다. 병실에서. 어머니, 나도 미안해요. 하지만 늦었다. 엄마는 혼수 상태. 집으로 데려왔다. 간호사 고용. 이제 내가 모신다. 하지만 진심인가? 속죄인가? 할인이 할머니 손잡고 놀았다.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찔렀다. 밤에 엄마 곁에서. 왜 저를 짐이라고 하셨어요? 대답 없었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 복수 때문에 가족이 흔들렸다. 수진과도 거리 생겼다. 회사 그만뒀다. 엄마 간호하느라. 돈이 떨어졌다. 재산 나눈 돈으로 버티지만 후회가 매일 갉아먹었다. 엄마가 깨어났다. 조금. 나를 보며 웃었다. 민준아. 그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게 끝인가? 공정한가? 아니, 아직. 엄마의 과거 더 파헤쳤다. 외도 증거. 하지만 이제 공개 안 했다. 그냥 묻었다.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치유 안 됐다. 엄마가 조금씩 회복됐다. 말은 어눌하지만 걸을 수 있게. 집에서 함께 산다. 옛날처럼. 하지만 다르다.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다. 엄마가 내게 의지한다. 민준아, 고마워. 그 말이 이상했다. 고마워.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한 증오. 용서 안 했다. 그냥 참는 거다. 수진이 떠났다. 민준 씨, 당신 무서워. 그게 충격이었다. 아내가 떠나. 할인도 데려갔다. 이제 나와 엄마 둘뿐. 복수의 대가. 밤마다 악몽. 엄마가 짐지라고 외치는 꿈. 나는 울었다. 혼자. 엄마가 물었다. 민준아, 행복해. 네. 거짓. 재산. 의미 없다. 가족 잃었다. 엄마 건강 더 나빠졌다. 이번엔 진짜. 죽음 가까워. 나는 곁을 지켰다. 어머니, 미워했어요. 하지만 사랑해요. 엄마 눈물. 나도. 너 짐 아니야? 그 말이 늦었다. 엄마 죽었다. 내 품에서. 장례식. 홀로 치렀다. 수진 왔다. 미안해.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빈집에. 복수 끝났다. 하지만 내가 졌다. 증오가 나를 파괴했다. 엄마 무덤 앞 비가 왔다. 나는 무릎 꿇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저를? 대답 없다. 인생이 무너졌다. 가족 잃고 혼자. 회사 복직 안 됐다. 돈 없다. 변두리 원룸으로 이사. 매일 후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망쳤다. 내가 한 복수가. 이제 안다. 복수는 아무도 구원 안 한다. 나 자신을 더 깊이 파괴할 뿐. 서울 거리 걷는다. 사람들 속에서 외롭다. 가끔 할인 생각. 수진 생각. 연락 안 한다. 자격 없다. 엄마 사진 본다. 웃는 사진. 울른다. 결단했던 그날 잘못됐다. 용서가 답이었을까? 늦었다. 내 인생 영원한 짐. 하지만 산다. 후회하며. 이게 내 벌. 공정한 대가.